안녕하세요, 배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트럭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2012년도에 과일 가게를 접게 됐을 때 제가 트럭 장사를 뭐 하루아침에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굉장히 몇 달 동안 많이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과일 가게에 그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뭐 한 10살 정도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원종이 형인가 그랬어요. 좀 근데 지능이 조금 그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지능만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막 텔레비전 동행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분한테 하루는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아, 무슨 고민 있어? 걱정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양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양갱을 하나 주면서 뭐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형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 근데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아야,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나? 걱정한다고? 딱 그 말을 하는데 이 형한테 무언가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지. 일단 해보고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뭐 처음 시작했을 때 또 마찬가지죠. 트럭 장사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뭐 이래서 못 팔고 저래서 못 팔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 이 일에 몰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성과가 나지 못했을 때 걱정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트럭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뭐 이래서 못 팔고 저래서 못 파는데 이거 못 팔면 어떡하나, 이거 뭐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하던 말도 보면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걱정을 뿌리는데 거기서 열매를 기다리면 안 되죠. 나는 대파를 파종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걱정의 씨앗을 뿌렸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걱정하는 이야기죠. 그 걱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이 종기처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게 커져요.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죠. 그 걱정이 생겼을 때 그 잠재우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이 씨가 돼요. 그 걱정이 씨가 돼요. 진짜 생각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게 말로 나오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막 걱정만 하시는 분들, 일단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 이제 트럭 장사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면 누군가 방법을 제시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걸 대부분의 분들이 무시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70%는 그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70% 분들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거를 동조하거나 그 걱정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반가워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던 거, 오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가 오는데 오늘 장사가 되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30%의 분들은 일단 나가보자. 그러면 또 고민을 해요. 나는 어디 가서 팔아야 되나? 이 비 맞으면 이 물건 이거 안 좋아질 텐데.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쉬는 게 나아.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번쩍해요, 머리가. 왜? 내가 기다렸던 그 말을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가 번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걱정이 늘어가기만 해요. 사람은 자꾸 처지게 되고요. 걱정 없애는 방법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에 더 몰입을 했어요. 내가 하다 보면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안 될 때도 분명 있어요. 뭐 한 번에 술술 이렇게 잘 풀리는 일이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자꾸 해보다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가 발전을 해요. 보니까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장산머리는 좋다고 그래요, 남들이. 아니 뭐 칭찬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장산머리가 왜 좋으냐면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 상황별 대치 능력이 되게 빠른 거죠. 이것도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 때는요, 일단 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했으면 누구보다 잘해야죠. 기왕 시작한 거면. 그리고 기왕 시작했으면 어떻게 보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가족들한테도 야, 나 이거 할 거야, 언제까지 이걸 할 거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그게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얼마나 쪽팔려요, 그거 얘기하기가. 일단 시작했으면 내가 정한 기한은 밀어붙여 봐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요.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해서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고자 해야지. 그래야 그 몰입을 했을 때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바빠야 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비슷한 말인데요,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거에 두 번째, 미치도록 이 일에 절실하게 매달려 보세요. 윗 말하고 이제 뭐 죽자고 하자는 거랑 비슷한데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면 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특종 세상에 보면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만의 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 막 하늘 보고 막 뭐라고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에 완전히 미치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그렇게 내 몸이 바빠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멍 때릴 때 저도 있기야. 그런데 멍 때리는 것 같다 하면 빨리 몸을 움직여요. 어느 순간 몸이 움직여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도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부터 치워야 되고, 저는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몸이 일단 무언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멍 때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있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고 또 그 걱정을 또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그 걱정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또 그러면 또 걱정이 생겨요. 밤에 가면 비둘기 밥 주면서, 광장에서 비둘기 밥 주면서 웩웩 해대면서 또 걱정이 생겨요. 가면서 내 빌어먹을 놈은 내 인생, 더러운 내 인생,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거. 미치도록 한 일에 매달려 보세요. 기한을 정했으면 그 기한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메모를 추천드립니다. 메모. 생각이 나는 것도 적은 게 메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항시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희 트럭장사 사관학교 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내가 다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항시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시간대별로 되게 타이트하죠. 예, 잠자기 전부터 깨어났을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대별로 매 시간, 뭐 밤 12시, 1시, 2시 막 해서 시간대별로 해야 될 일을 그 전날 다 적고,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한 일을 다 적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일과 해야 될 일을 다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오늘 하기로 했었는지, 그걸 다 리스트를 다 기억하고 그걸 다 또 체크하라고 그래요. 매일 반복이죠. 그걸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이 바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허튼 시간이 없게 시간을 최대한 쪼개 쓰려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과가 되게 빡빡해요. 지금도 보시면요, 제 물건이 지금 6시 반쯤에 인천항에서 물건이 통관되기로 돼 있고 7시 반에 여기 도착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2시쯤에는 상담을 했었고요. 지금 3시 좀 넘어서는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제가 그 전날 다 스케줄을 뽑아 놓은 거예요. 큰 스케줄이 있고 또 그날의 스케줄을 그 전날 다 뽑아 놓는 거죠. 그렇게 내 시간에 누수가 없도록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무언가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뭐하지? 이 시간에 뭐하지?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 필사라는 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서의 습관의 일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시간에 누수가 없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술 약속을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저 술 약속이 한 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 없어요. 한 달 동안 술 약속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도 포기했어요.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습관이 루틴이 될 때까지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술은요, 걱정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술을 마실 동안은 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술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서 잡담을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술을 먹으면 뭐 생각할 틈이 있어요. 가면서 더러운 놈은 내 인생 가면서 비둘기 밥 주다가 잠드는 거죠. 뭐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잠드는 거죠. 아침이 되면 뭐 그런 생각 들 게 오지. 아유, 속쓰려, 내가 이놈의 술 다시 안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약속은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4번째, 매일 밤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명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장사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간에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날 내가 해야 될 일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저희 트럭장사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돼야 될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은 분명히 그 다음날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이걸 대처를 잘하느냐예요. 내가 여기서 당황을 해버리면 그게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점프를 뛰었다가 착지를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우승을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미 그거는 훈련 과정에 다 계획을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떤 걸 해야겠다는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 투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공을 컨트롤해야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운드에서 유지해야겠다는 거를 항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셋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날 경기에서. 여러분들도 최악의 경우를 그 전날 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영업을 하신다면 더 좋은 거죠. 자영업을 하신다면 문을 열었는데 오후 5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아, 미치겠어.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12시까지 장사를 오전에 문을 열었는데 10시에 문을 열고 12시까지 손님이 한 테이블도 안 왔어.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손님을 들어오게 만들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떤 걸 시도해 봐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멍 때리게 되고 걱정만 들어요. 이번 달 가겠어요. 어떡하지? 난 이번 달 생활비는 죽었네 이제. 정작 중요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뇌는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던지게 되는 거죠.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합리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뇌는 그렇대요. 우리의 뇌는. 그래서 뇌의 신호를 무시해 버리려고 뇌의 안 좋은 루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멍 때리게 되고 걱정을 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을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9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그 90%를 뺀 나머지 10%는 또 걱정 중 그 10%에서 30%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 걱정 때문에 병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드워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걱정을 멈추면 건강을 얻는다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 제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저도 이 책은 다 읽어보지 않은데 목차를 보면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을 먹고 자란다, 걱정은 류마티스를 부른다, 걱정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걱정 많은 당뇨병 환자, 뭐 이런 모든 병 앞에 걱정이 붙어요. 근데 그게 진짜래요. 그 말이 씨가 된대요. 나 협심증 걸리면 어떡해,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협심증에 정말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걱정이랑 붙들어 매라는 말 있죠.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미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내 몸을 바쁘게 움직이시면요, 걱정하는 그런 습관이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잘